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2020년도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 선택된 지문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영상을 통해서 3개의 지문들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엔 21번, 31번, 34번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3개 글에서 21번이 가장 어려운 글인 것 같아요. 글이 어렵다라는 것은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다라는 겁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번이 가장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제 2학기가 돼서 9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에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이때에 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고등학교 2학년에 2학기 때부터 영어 지문이 많이 이제 고3스러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앞부분은 그렇게 굉장히 추상적이진 않고 내용이 그렇게 읽었을 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고등학교 2학년의 2학기를 기점으로 그 후반까지 고등학교 3학년의 끝까지는요 이제 좀 굉장히 영어의 추상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상성이 높아질 때에는 이제 좀 자주 물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맞게 이해하는 건가요? 라고 좀 물어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추상적인 글은요, 한 번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인 나도 이거를 100%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두세 번은 읽어봐야 된다. 뭐 선생님인데 뭐 그래요? 이게 아니라 대충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100% 아주 정확하게. 내신을 위해서는 아주 정확성이 요구가 되니까 적어도 나도 두세 번을 읽는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읽어보셔야 되죠. 그러니까는 빠르게도 천천히도 읽어보셔야 되고 빠르게 읽으면서 문장의 관계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 차례 읽는 것을 반드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내신을 공부를 잘 하려면.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창작자들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창작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창작자들은 자기들이 언제 걸작은 최고의 결과물이죠. 이 언제 걸작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은 한번 읽어보고 또 예시도 읽어보고 좀 만약에 예시가 와닿지가 않는다면 실제 생활의 예시를 또 들어서 글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창작자들이 알고 있다면 언제 they were on their way to fashioning a masterpiece. fashioning은요, 여기서 패션 생각하지 마시고요, 패션의 또 다른 뜻이 이게 만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작자들이 안다면 언제 그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향하고 있는지, 그들의 걸작을 만드는 길로 향하고 있는지, 그들이 언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걸작을 만드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다면 their work would progress only forward. 그들의 진보는 오직 앞쪽으로만 갈 것입니다. 말인즉슨 they'd halt their idea generation effort. 그들은 멈출 겁니다. halt 좀 어려운 단어죠. suspend, stop 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생각을 생성해내는 노력을 멈출 것입니다. 뭐 할 때? As they struck gold. 그들이 금광을 찾았을 때. 지금 말이 되게 추상적이죠, 여러분들. 비유 표현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뒷부분을 읽어야지 1번 문장이 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작자들이 언제 그들이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안다면 그들의 일하는 그 과정은 오직 앞쪽으로만 가게 될 겁니다. 뒤쪽을 향하지 않고요. 자, 그 말인즉슨 그들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그러한 노력을 멈춰버릴 겁니다. 그들이 금광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이 걸작을 그냥 바로 만들게 된다면, 쉽게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들은 뭔가를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노력을 멈춰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앞으로만 쭉쭉 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2번이요. But in fact, 하지만 사실은 자, 요럴 것 같은데 하지만 사실은 they backtrack. 그들은 역추적합니다. retreat 그러면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trace back 이것도 역추적합니다. comma returning to versions 버전으로 되돌아가면서 무슨 버전이냐면 they had early discarded as inadequate. as inadequate. inadequate는 부적절한이죠. 부적합한, 부적절한 irrelevant로 바꿨을 수 있고요.
부적절한 것으로서 그들이 버렸었던 discarded, deserted, abolished 이전에 했었던 그 버전으로 되돌아가면서 그들은 역추적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바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서는 창작자들이라고 나오지만 여러분들 뭔가를 창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래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없겠죠? 그러면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해본 적 있나요? PPT? 그러면 PPT 내용을 만들고 PPT를 꾸미잖아요. PPT를 꾸민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PPT 내용을 이제 꾸민다. 그러면 아주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만든 게 있겠죠. 검은색 바탕에 여기는 파란색으로 하고 글씨는 노란색하고 빨간색으로 알록달록 해볼까? 이렇게 1차 처음에 뭔가를 만들어내죠. 만들어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결과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된다면 이걸로 끝내겠습니까? 이걸 더 이거 조금 이상한데 바꿔볼까? 하면서 이렇게 수정을 하겠죠. 그러다가 어떤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이거 조금 바꿔볼까 하지만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어디로 좀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 최초 처음에 만들었던 이 결과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바꿔서 좀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고백을 하고 싶어,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어떤 그 고백의 편지를 쓰죠. 근데 이거를 바로 줍니까? 당사자한테? 내 말은 뭐냐면 이 처음에 쓴 걸 바로 주냐고. 아니죠. 이거를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바꿔볼까? 이러면서 이 문장을 좀 바꾸고 이러면서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좀 막 개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바꾸면 바꿀수록 더 이상해지는 때가 있어요. 더 좋게 하려고 막 더 다시 써보고 이러는데 바꾸면 바꿀수록 더 이상해지는 게 있어요.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너 말고 그래 그냥 처음에 썼던 거 이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 그냥 이걸 다시 써가지고 줘야겠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백트랙, 역추적합니다. 약간은 발전시키다가 다시 이제 뒤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썼던 거예요? 부적합해. 이거 처음에 썼는 게 좀 너무 어색하고 오글거리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거 안 써야지 이러면서 버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를 바탕으로 또 2차, 3차, 5차 써보겠죠. 근데 이게 더 이상해질 때가 있다니까? 물론 이게 정말 좋아가지고 줄 수도 있지만은 이상해가지고 얘를 버리고 처음에 썼던 거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얘 다시 펼쳐본 다음에 그래도 얘가 조금 제일 괜찮았던 것 같네. 그럼 종이 구겨졌으니까 이거를 다시 새 종이에다가 예쁘게 써가지고 얘한테 줘야지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입니다. PPT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예쁘구나, 좀 발전시켜볼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정말 이상할 때가 있어요. 외계인같이 내가 왜 이렇게 발전시켰지? 그래서 그걸 선택을 안 하고 다시 처음에 좀 버려놨었던 얘로 다시 돌아가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의 발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의 최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앞쪽으로만 쭉쭉쭉쭉 가는 거야? 가는 게 맞나요? 앞쪽으로 쭉쭉쭉쭉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뒤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뒤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뒤돌아가는 게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죠. 왜 어떻게 하면 뒤돌아갈 수 있습니까? 뭔가 창의적으로 더 개발시켜보고 더 만들어보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게 더 낫겠구나 라는 판단이 서야지 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는 행위가 지금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다시 볼게요. 만약에 이런 창의자가 그들의 최고 걸작, 최고의 결과물을 언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안다면 이 과정은 앞으로만 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만 쭉쭉쭉쭉쭉쭉 다시 뒤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쭉쭉쭉쭉쭉쭉 내가 4번, 5번, 6번 계속 개정을 해보면 나는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 거를 아니까 그럼 앞으로만 쭉쭉쭉쭉 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최고의 걸작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면 그들의 이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려는 노력은 이제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면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려는 그러한 노력은 멈추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 노력이 없잖아요. 그냥 2단계에 도달하면 나는 이거를 최고의 작품으로 결과물로 생각을 할 거야. 앞으로만 쭉쭉쭉쭉쭉쭉. 근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것도요, 앞으로만 쭉쭉쭉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창의자들은요, 역추적을 합니다. 뒤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창기 버전으로 되돌아오면서 그들이 부적합해, 이거 좀 못 만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오글거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초기에 버려놨었던 그러한 버전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되셨죠? 이 정도면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더 물어보세요. 다른 예시 들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본문에는요, 베토벤하고요, 피카소의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슨 내용일까요? 베토벤도요, 음악을 만들 때 뭐를 만들고 그걸 발전시켰는데 결국은 이 맨 끝에 거를 결과물로서 낸 게 아니라 이거 좀 별론 것 같은데 그냥 처음에 만들었던 걸 선택해야지. 피카소도 마찬가지죠. 뭔가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고 그걸 발전시켜서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그림을 그렸는데 맨 끝에 그린 6차 결과물이 좀 별로야. 그래서 다시 1차로 좀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과정을 탄다라는 거죠, 창작자들이. 자, The Beethoven's most celebrated work, The Fifth Symphony. 그러면 제5악장인가요? 제5번 교향곡에서 베토벤은 scraped, 버렸습니다. The conclusion of the first movement, 그 1악장, 첫 번째 악장의 결말 부분을 버렸습니다. Because it felt too short, 너무 짧다라고 느꼈었기 때문에. only to 부정사, only to 부정사는 그리고 결국 뭐뭐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 5번 교향곡의 첫 번째 악장의 결말 부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 되돌아왔습니다. 그 버렸었던 1악장 결말로 나중에 되돌아갔습니다. 4번이요. 4번은 이제 문법적인 포인트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거 아시죠?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have pp. 만약에 누가 뭐뭐 했었었더라면, 주어는 뭐뭐 했었었을 것이다. 이런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고 있는데, 문법에서 if를 띄면 도치가 일어나요. 도치를 시킨다라는 것은 이 주어 had pp 형태를요, 의문문의 형식으로 쓴다라는 거죠. 이 주어 had pp를 의문문의 형식처럼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head를 주어 앞쪽으로 돌리면 되겠죠. 다시 if를 띄게 되면 이것들끼리 도치가 일어나고, 도치가 일어났다는 것은 head가 주어 앞쪽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head 주어 pp, 주어 would have pp 이렇게 쓰는 것이 가정법 과거 완료에 또 if를 띈 도치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had, Beethoven, been able to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문법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가령 have가 되어져 있어도 안 되고요. if가 띈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요. 주어 had pp, 그러니까 head가 여기 위치로 가져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if가 떨어졌기 때문에 head가 주어보다 앞쪽으로 나와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뭐 할 수 있었더라면 비범한 것을 평범한 것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그는 받아들였을 텐데, 그 처음 작곡한 곳을 즉시 성공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구별할 수 없으니까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결국 처음 작곡을 다시 선택을 한 거죠. 모든 창작자들처럼. 이 4번 말이 되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5번에서 또 나와요, 비슷한 말이. 피카소가 그림 그리는 중이었을 때 그의 유명한, 이거는 작품 이름이죠, 대문자니까요, 구알리카라는 것을 그리고 있었을 때 In Protest of Fascism, 파시즘은요 나치주의 아시죠? 독일의 나치주의, 그것을 파시즘이라고 영어로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의 저항으로서 구알리카라는 작품을 피카소가 그리는 중이었을 때 그는 만들었습니다. 79개의 다른 그림들을 만들었대요. 와우. 그러니까 과니카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 그림을 그리고 조금 별로인 것 같은데, 이걸로 나치주의 반대를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서 79개의 그림을 이걸 바탕으로 또 그렸다고요. 79개의 버전을요. 와, 대단합니다. Many of the images in the painting were based on his early sketches, not the later variations. 그리고 대부분의 그의 그림들은 초창기, 가장 처음에 그렸던 것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그렸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초기에 그림 그렸던 것이 제일 마음에 들어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렸었던 것이 제일 마음에 들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요, 피카소도 could judge his creations as he produced them. 만약에 피카소가
그의 창작물을 평가할 수 있었더라면, 판단할 수 있었더라면 뭐에 대한 판단입니까? 어떤 게 최고의 걸작일지를 판단할 수 있었더라면, 그가 그 그림들을 그렸을 당시에, 그때에 그가 그의 이 작품들을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더라면, 어떤 게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인지 평가할 수 있었더라면, he would get constantly warmer and use the later drawings. 그 나중 작품의 결과물을 그가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warmer 할 수 있었을 텐데, but in reality,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주어 진주어예요. It was just as common. 역시 흔했습니다. 뭐 한 것이, he가 colder 한 것이 더 흔했습니다. 여기도 warmer하고 colder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는 이제 또 이거 하나 하는데 20분 걸릴 것 같아. 어떡하냐? 누군가가 이것을 창작을 할 때 초안을 만들죠. 그리고 초안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켜 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물론 발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발전이 안 되고 다시 첫 번째가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내가 개발시키려고 했는데 되게 이상해졌네, 뭔가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졌네, 이러면서 제일 처음에 했었던 걸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창작자들이. 이거는 창작자가 띨빵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창작자가 노력을 해본 거죠, 더 최고의 걸작을 만들려고. 근데 뭔가 좀 이상해져 갖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얘를 결과물로 채택을 하거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띨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창작자가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베토벤이 구별할 수 있었더라면 이 비범한 것, 이거는 최고의 결과물이고요. 이거는 이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허접한 것들과 이 결과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는 즉시 처음에 작곡한 것을 성공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그러니까는 창작자들은요, 태생적으로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 이 다음의 것들보다 더 뛰어날지, 처음에 만들고서 이거를 벌써 최고의 결과물로 인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더 이걸 개발시켜서 만들어 보고, 이거 조금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처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띨빵한 게 아닙니다. 구별을 할 수 없으니까 시행착오를 이런 식으로 거친 후에 결국 처음 작곡을 다시 선택을 하는 거죠. 모든 창작자들처럼. 피카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처음 걸로 돌아왔었죠. 피카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애초에 처음부터 처음에 만든 작품이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더라면 그는 첫 번째 것을 사용을 했을 텐데, 근데 창작자가 무슨 신도 아니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창작자도.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게 그 당시 처음에 것을 만들었을 때부터 이게 최고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베토벤도 그렇고 뭐 피카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비유적인 표현도 여러분들 인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더라면 그는 지속적으로 월멀 했을 거고 이 나중에 작품을 선택을 했을 텐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거죠. 현실에서는 차가워졌다라는 것은, 현실에서는요, 그 되돌아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되돌아감. 시행착오를 겪은 후 되돌아감. 시행착오 후 되돌아감. 그러면 콜더가 시행착오 후 되돌아감이면은 월머는 반대급부니까요, 뭡니까? 시행착오 없이 그냥 처음부터 결과물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요 여러 번 되다가 맨 끝에 것을 선택하는 상황, 이게 월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콜더가 되었습니다. 원하던 결과에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 되셨죠? 그래서 창작자들은 자기들이 언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까지 추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와, 이게 21번. 그러니까 21번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모의고사 풀 때 21, 22, 23, 24 이 주제, 요지, 제목, 요약 뭐 이런 것을 할 때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초반 6월까지는요. 근데 9월 그리고 11월 고등학교 3학년은요, 모의고사 보면은 21번 이 앞쪽부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보다 이제 확실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1번 글은 좀 읽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 학원가가 어디 있나요? 학원가 그러면 학원이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
어디예요? 뭐 영통도 있을 거고 정자동도 있을 거고 이런 곳들이 많이 떠오르죠? 서울에서는 어디가 학원이 많이 밀집되어져 있나요? 대치동 이런 데가 많이 학원들이 뭉쳐 있죠. 왜 그렇게 뭉쳐 있을까요? 서울에서 요새는 뭐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를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컴퓨터 사려면 어디 갔을까요? 서울에서 용산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에 보면은 컴퓨터들이 다 모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악기 사려면은 종로상가에 낙원상가를 가면 되고요. 그럼 거기에 악기점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라고 아세요? 미국이 IT가 되게 발달된 나라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다 IT 기업들이 어디 있냐면 그 테크노밸리인가? 어디죠? 거기 다 지역이 뭉쳐져 있어요. 영화 산업은 미국에서 다 영화 산업이 영화 제작사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디즈니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어디 있나요? IT는 실리콘밸리고요. 영화사들은요 헐리우드에 있죠. 한국에서는요 영화사들이 거의 다 충무로에 있고요. 충무로. 그래서 보면 재밌는 게 firms in almost every industry,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 회사들은 tend to be clustered, 이 밀집되어져 있다, 뭉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한 곳에 뭉쳐져 있어요. Suppose you threw darts at random on the map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지도에 무작위로 다트를 던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다트 얘기 나오는 건 이거는 비유죠, 여러분들. 미국 지도를 놓고 다트를 풍 던졌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다트 여러 개를요. You would find the holes left by the darts to be more or less evenly distributed across the map. 당신은 찾게 될 겁니다. 구멍들을. 근데 무슨 구멍들이에요? To be more or less. more or less는요 적거나 많거나, 그러니까요 다소, 그냥 어느 정도 evenly,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도에서. 그렇죠? 다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멍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눈을 감고 다트를 훅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5개가 여기 가운데 타타타닥 이렇게 꽂힙니까? 아니죠. 이렇게 꽂힐 겁니다. 7개 정도를 던진다면 이렇게 꽂히겠죠. 아무렇게나 던지면 퍼져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퍼져 있을 겁니다. But the real map of any given industry. 자, 지도인데요. 뭐의 지도예요? 아무 산업의 진짜 지도는 looks nothing like this. 이런 식이 아닙니다. 자, 이런 식은 뭐예요? 눈 감고 지도에다가 다트를 막 던졌을 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형태,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산업지도는요, 아까 산업지도는 퍼져 있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뭉쳐있다 그랬잖아요. 이 미국에서 거의 산업들은 뭉쳐져 있다. 그거를 또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다트 얘기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 예시입니다. 이게 모의고사 글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갑자기 왜 다트 얘기하지? 이게 아니라 다트를 그냥 무심코 던졌더니 펼쳐져 있는데 산업 지도는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퍼져 있지 않습니다. It looks more as if someone had thrown all the darts in the same place. 똑같은 장소에 그냥 던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몰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1번하고 똑같은 말이죠. 산업들은 다 몰려 있다. 그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This 4번이요. 이렇게 산업들이 한데 몰려 있는 것은 probably in part, 한 부분으로는 왜냐하면 reputation, 평판, 명성 때문일 겁니다. reputation은 fame이나 renown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자, 그 지역이 이제 유명하면 좋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서울에서도 악기 사야지. 악기는 온라인으로 배달받으면 좀 위험해요.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럼 악기 사야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종로 3가에 낙원상가 가야지. 거기 많으니까. 그럼 뭐 학원 안 다니는 애가 학원 다녀봐야지. 그럼 영통 아니면 정자동 글로 가야지. 그럼 뭉쳐 있으면 이득인 거죠. 그 산업 자체들이, 손님들이 그쪽으로 오니까요. 그래서 명성, 평판 때문일 겁니다. 그 지역의 평판. 그래서 buyers, 고객들이 may be suspicious, 아마 의심스러울 겁니다. of software firm in the middle of the cornfield. 만약에 소프트웨어 회사가, IT 회사가 옥수수밭 한가운데 있다면 구매자는 아마 의심스러워 할 겁니다. 실리콘밸리에 있지 않고 왜 옥수수밭에 있지? 이거 IT 회사 맞나? 여기서 소프트웨어 사면 안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그 한 곳에 몰려 있는 데서 사면 그래도 아 여기 지금 IT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내가 IT 상품을 사면 별로 의심을 안 하겠지? 근데 씨 갑자기 옥수수밭에 IT 회사가 있다고? 여기서 제품 사는 건 조금 의심스러운데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말은요 accepting인데요. 이거 accepting 쓰면 안 되겠죠? suspicious는요 doubtful로 바꿨을 수는 있겠죠. 의심스러우니까요. 자, it would also be hard to recruit workers. 그 일꾼들을 고용하는 것도 또 어려울 겁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자, 이거 뭐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돼요. 또한 일꾼들을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 every time 주어 동사 할 때마다 every time you needed a new employee 새로운 직원이 필요할 때마다 you had to persuade someone to move across the country 그 누군가는 일꾼이겠죠. 이 일꾼을 설득을 매번 해야 돼. 뭐 하라고요? 나라를 건너서 이사 오라고. 그쵸? Rather than just poach one from your neighbor. 당신의 이웃, 여기서 당신의 이웃은요,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웃 회사로부터 한 직원을 포치는 인력을 빼내다 고용을 하는 것 대신에 그 직원으로 하여금 설득을 해서 이렇게 먼 곳으로 이사 오라고 당신이 직원이 필요할 때마다 설득을 하는 것처럼 그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리콘밸리야.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여기를 그냥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 회사가 직원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 회사가 요 안에 있으면 이 주변에 인력을 빼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누군가 더 고용하기가 쉽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데 있어. 아니,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나만 혼자 어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IT 인력들은 거의 여기 많이 몰려 있을 텐데 우리 회사에 취직하세요. 그렇게 하면 막 근데 우리 동네까지 이사 와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 구하기가 힘들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원도 영어 학원이긴 한데 뭐 정자동이나 뭐 영통에 있는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생님들을 구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학원 밀집 지역이 아닌 지역에 학원이 있네. 막 이러면서 잘 좀 지원을 안 하는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There are also regulatory reasons. 규제의 이유도 있습니다. zoning laws, zone 아시죠? zone 지역 제한법은 가끔 try to concentrate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The early industries 공해 산업을요 in one place 한 지역에 뭉쳐 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술집이라던가 뭐 PC방이라던가 당구장이라던가 뭐 이런 조금 유해 시설들 청소년이 좀 안 갔으면 좋겠는 지역들이 다 한 곳에 뭉쳐 있죠. 그리고 레스토랑하고 bars in another 이런 식당 지역들을 또 다른 곳에 뭉쳐 놓고 있습니다. 그쵸? 보면 다 이렇게 뭉쳐져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다니다 보면 이게 이제 제한 법률에 의해서도 그렇다. Finally, people in the same industry 똑같은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often have similar preferences 비슷한 선호 사항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Computer engineers like coffee, financiers show off with expensive bottle of wine 이런 것들을 뭐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회사가 많은 지역 이 IT 회사가 많은 지역은 주변에 커피숍이 많고요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커피숍보다는요 이 바들 술을 마실 수 있는 비싼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들이 더 몰려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Concentration makes it easier to provide the amenities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편의시설들을 제공하는데 더 쉽도록 만듭니다. 집중화는요.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라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 가목 진목이 나왔을 때 해당 문장은 서술형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요 이 글은요 앞에 글보다는 조금 쉬웠죠. 근데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니네들은 학생이잖아. 이거는 이제 일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직장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동일 업종의 회사들이 한 곳에 밀집되어져 있는 이유 이게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여기서 4개가 나왔죠. 평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고객이 거기에서 뭔가를 구매할 때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 채용도 편하다. 떨어져 있으면은 그쪽으로 직원을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 다음에 규제 그쵸? 법률적인 규제 때문에 유해 산업들이 한 곳에 몰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산 업종의 사람들의 유사한 선호도 그쵸? 그러니까는
금융 종사자들,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진짜 차도 좋은 거 타고요. 그 다음에 되게 비싼 술을 먹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이런 지역의 여의도 지역에 커피숍 같은 거 차리면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차도 무슨 뭐 좀 싸구려 차 이런 거 잘 안 되고 되게 고급 차는 되게 잘 팔리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겠죠.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돈을 크게 많이 벌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밀집되어진 지역에 되게 고급 차를 판매를 한다던가 자동차를, 그리고 되게 고급 술을 판다거나 고급 식당을 차리면 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제 좀 몰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금융 회사들이 많은 지역에 이런 고급 식당들이 많이 뭉쳐져 있을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렇고 이 마지막에 34번 볼게요. 34번이요. In the current landscape.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떡하냐? 이것도 회사 얘기여가지고. 사회적 기업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자금 조달 형태의 대안의 필요성. 어떡하냐?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커다란 회사를 차린다라고 해봅시다. 커다란 회사를 차린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해보자. 이게 가장 편할 것 같은데, 보면은 영어 학원도 되게 큰 학원이 있고 작은 학원이 있잖아요. 우리 학원은 솔직히 좀 작아요. 근데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어디 되게 큰 학원을 차리기로 했어. 한 2층을 다 먹는 한 200평짜리 학원을 차린다고 해봅시다. 200평짜리 학원 차리려면 돈 얼마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15억 필요해요. 진짜로 15억이 필요합니다. 15억. 내가 15억이 있니? 없지,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서 15억짜리 학원을 차릴 수 있느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학원을 차릴 거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변 사람들에게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럼 돈을 빌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냥 갚으면 또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10억이라고 해봅시다. 편의적으로 이 사람이 1억을 투자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은 2억을 투자를 했어요. 이 사람도 2억 투자하고, 근데 이 사람은 5억 투자를 했어. 5억. 이렇게 다 투자한 금액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금액이 다를 수 있겠지. 근데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었어. 한 달에, 그러니까 규모가 크니까 1억도 벌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 퍼센테이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10억이 들었는데 내가 1억을 벌었고, 이 사람이 1억을 투자했으니까는 10분의 1,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을 주고, 이 사람은 내가 10억을 하는데 2억을 투자했으니까는 20%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1억을 벌면 이 사람한테 2천만 원을 200만 원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이 사람은 5억을 투자를 해서 되게 많이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면 이 사람에게 한 500만 원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돈을 갚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게 돈을 빌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겠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누군가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회사를 차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회사가 아니고 되게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삼성 차린다고 생각해봐. 삼성 그 회사 차리는데 몇 천억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딨어. 빌려야 된다고. 이렇게 빌려서 차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를 뭘 믿고 사람들이 돈을 꺼주겠냐마는. 그래서 이제 사업 설명 같은 것도 하고, 은행에서 돈을 꿀 때는 이제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제출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렇긴 해요. 근데 회사 차렸는데 망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빚쟁이 되는 거지.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In the current landscape, 현재 상황에서 social enterprises, 사회적 기업인데 그냥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따로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긴 한데 그냥 기업들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업들은 tend to rely either on grant capital, for example, grants, donations, or project funding에 의지를 하거나, or commercial financing products, for example, bank loans. 다시요. 현재 상황에서 기업들은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에 의지하냐면, 그러니까 뭐에 있어서 의지를 하냐면 회사 운영 혹은 회사를 차리는 것에 있어서 기업들은 의지합니다. Either A or B, 보조금이요. 정부 보조금이나 기부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프로젝트로 기금을 모은다던가, 보조금, 이렇게 외부로부터 돈을 받는 형태죠. 또는요, 전통적인 금융상품,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니까 대출, 여기 나오잖아요. 대출,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은 은행으로부터 오는 보조금에 의지를 많이 합니다. 아이러니컬리, 이상하게도 그렇게
기업들이 주변에서부터의 자금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이러니컬리 이상하게도 근데도 이상하게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 동시에 보고합니다. 말합니다. 큰 단점을 말합니다. 이렇게 돈을 끌어올 때에 있어서 결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하고 관련된 related to each of these two forms of financing 이 두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 보조금하고 대출 형태에 있어서 큰 결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이상해요? 이상하지. 의지 많이 한다며. 이런 형태로 돈을 많이 쓴다며. 그래서 많이 쓰는데 그건 좋아서 쓴다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단점이 있다, 결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어떤 결점이 있냐면 3번이요. 예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은 are reluctant 꺼립니다 to make use of traditional commercial finance products 이 대출 금융상품을 기존의 상업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조금 꺼립니다. 컴마 동사 ing 공포를 느끼면서 that they 여기서 they는 기업들 might not be able to pay back the loans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면서 그렇죠? payback은 되갚다 reimburse for the loans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어려운 단어죠? reimburse. 자, 이런 단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저기 뭐였죠 이게? 보조금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회사들은요 대출 받는 것을 좀 꺼린다. 왜냐하면 제때에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돈을 그렇죠? 그럼 또 신용 불량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돈을 제대로 못 갚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 막상 회사 차렸는데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은 갚아야 되고 근데 못 갚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막 이자 쌓이고 집에 와서 압류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In addition, 게다가 a significant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leaders report that 많은 기업의 사장님들이 리더들은 보고합니다. 말합니다. That relying too much on grant funding can be risky strategy. 너무 보조금에 의지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전략이다. 안전한 safe가 아니고 위험한 insecure, 안전하지 않은 전략이다. Since 왜냐하면 individual grants are time limited, 시간 제약적이고 and are not reliable in the long term. 그렇죠? 이 긴 기간으로 봤을 때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 대출도 잘 갚기가 힘드니까는 좀 그걸 이용하기가 꺼려지는 거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요. 이게 너무 의존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시간 제약적이고 그리고 오랜 기간으로 봤을 때 믿을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으로 봤을 때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지속적이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한번 차리는데도 많이 돈이 들긴 되는데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때도 또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보조금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픈할 때 보조금을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진 않기 때문에 너무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좀 위험한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제약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때 갚아야 하거나 The grant funding can also lower the incentive for leaders and employees to professionalize the business aspects, thus leading to unhealthy business behavior. 그 다음에 보조금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보조금은요 또 낮출 수 있습니다. 디크리스 할 수 있습니다. 동기를 낮출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욕구죠. 모레일이라는 또 고급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레일이 워크 에틱이라고 해서 일하고자 하는 일의 동기요. 그러니까 회사도 가보면 모레일이 높은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일하고요. 모레일이 낮은 사람들, 동기가 낮은 사람들은 그냥 대충 어차피 월급 나오는데 대충 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 안 가서 잘리죠. 자, 아무튼 보조금은요 동기를 낮춰준대요. 이 일꾼들하고 리더들이 전문화할 그들의 비즈니스 영역을요. 그러면서 나쁜 기업 행위를 이끌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보조금 외부에서 돈이 종종 들어오니까 외부에서 보조금이 안 들어오면 순전히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일을 별로 안 해도 외부에서 돈이 좀 들어와요. 보조금 같은 게 그러면은 일을 좀 설렁설렁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쁜 비즈니스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there seems to be a substantial need, 커다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among social enterprises, 사회 회사들에게 뭐 할 필요성이냐면 for alternatives to the traditional forms of financing, 이러한 위에 나온 두 가지의 보조금이나 아니면 대출, 이게 traditional forms of financing이 되는 거죠. 전통적인 금융 형태에 대한 다른 대안들의 필요성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형태가 아닌 기업들이 자금을 대는데 다른 형태의 어떤 방식의 필요성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요. 사회적 기업들 사이에 전통적인 자금 조달 형태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현재 기업들은 이러한 보조금,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 이런 전통 형태의 자금 조달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의존을 하는데 결점들이 많습니다. 이 밑에 나오는 1번, 2번, 3번의 결점이 많다. 그러니까 이 자체적으로 결점이 있으니까 지금 뭐가 필요한 거다? alternatives, 대안이 필요한 거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어떤 자금을 댈 수 있는 형태요. 근데 그 결점이 첫 번째 뭡니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대출금 상환에 대한 가품, 돈 가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시간이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 신뢰하기 힘들다. 펀드에 대해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요. 그란트에 대해서. 그란트는요, 이거 얘기 안 했네. 그란트는 보조금인데요. subsidy라는 말도 있어요. subsidy. 이것도 보조금이거든요. 이게 더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그란트보다. 그리고 리더들과 직원들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전문화를 하는 동기를 낮춰 건강하지 않은 사업 행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어요.